자, 실용한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고 오늘 진도도 나가도록 합시다. 자, 13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1번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직권의 성층 구조와 특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해서 자, 직권을 구성하고 있는 뭐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보이나? 잘 보여?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고, 자, 이 중에 자,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느냐? 외핵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주로 규산염 광물, 규산염 광물이 뭐야? 지각이나 멘틀을 구성하는 애들이겠지. 그죠? 그 중에 대류가 일어나느냐? 대류가 일어나는 거는 멘틀,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각이 아니오가 될 거고, 그럼 여기가 내핵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보기를 보시면, A의 구성 성분은, A는 외핵 얘기하는 겁니다. 그치? B보다 C에 가깝다. 아니죠. 내핵에 가깝겠지. 그죠? 이 얘기는 틀린 얘기가 될 거고. 직권에서 차지하는 부피 B는 D가, 그죠? 멘틀이 약 한 80% 정도, 전체 직권에, 차지하고 있죠. 자, 밀도는 B, A, D, C 순서이다. 자, 밀도는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더 커지겠지. 그죠? 왜냐하면 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 마그마 바다 상태에서 무거운 게 아래로 중심 쪽으로 간 거니까. 그래서, 자, 내핵, 그 다음에 외핵, 그 다음에 멘틀, 그 다음에 지각, 요런 순서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4번이 답이 되네요. 다음에 2번. 자, 가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이 기권에 대한 얘기겠죠? 나는 높이에 따른 오존 농도, 둘 다 기권에 대한 얘기구나. 오존 농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A가 뭐가 될 거고, 대류권이 될 거고, B가 성층권, C가 중간권, D가 열권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오존 농도가 높다는 거잖아? 그죠? 여기 이제 쉽게 해서 오존층 얘기하는 거고, 그죠? 여기가 이제 성층권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보기 바로 볼게요. A, B, C, D 중에 수증기는 대부분 A에 포함된다. 맞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기가 이 대류권에 포함되어 있죠. 중력에 의해서. 자, 기역은 오존층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풍 입자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이건 아니죠. 이 오존층이 하는 역할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들렸고요. 자, 디귿. 나를 이용해서, 기권을 4개의 성층, 아니죠. 기권을 4개의 성층 구조로 구분하는 것은 나가 아니라 기온 변화. 그죠? 기온 분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를 이용한 거지. 틀렸어요. 그래서 맞는다면 기억 하나. 1번이 답이 되겠네. 다음에, 자, 3번. 기권의 성층 구조. 방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가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수권의 성층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약층, 그 다음에 심해층, 요렇게 나눠서 볼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자, 1번. 가의 A층과 대류권이죠. C층, 중간권이죠.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중간권은 아니죠.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그지? 이건 틀린 거고. 2번. 낮과 밤의 온도차. 이걸 우리가 줄여서 일교차라고 하죠. 가의 C층보다 D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열권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게 맞아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구나. 그러면 1번이 답이었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 열권, D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만큼 공기가 없기 때문에.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러지. 그죠? 그래서 참고로 알아둘 거는, 자, 관련해서 공기가
대기가 어떤 역할을 해? 온실 효과를 일으키죠. 이 온실 효과 때문에 일교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희박할수록 일교차가 심해지는 겁니다. 다음에 3번. 나에서 디귿층, 심해층이죠? 계절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다. 맞아요. 왜 그런 거야? 심해층은, 그지? 요렇게 들어갈수록 거의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거의 안 받죠. 그지? 그 계절이 생기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으로 그 태양 에너지가 얼마큼 들어오느냐의 차이잖아. 그죠? 근데 이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지?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없습니다. 태양 에너지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가의 비층과 성층권입니다. 네, 나의 니은층, 수온약층이죠. 모두 안정한 층이다. 그죠? 여기서 안정한 층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지? 네, 나의 기역층에 나에서 기역층이 뭐야? 혼합층. 두께, 혼합층의 두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가의 A층이다. 그죠? 왜?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바람이잖아. 그죠? 바람은 이제 대류권에서 불게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요 1번이 답이 될 거고, 4번 한번 또 넘어가서 보시면, 자, 지구 시스템에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표는 상호작용 기억 니은 디귿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요 표 먼저 볼까요? 광합성 얘기가 나오네요. 광합성은 뭐야? 광합성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기권하고 누구? 생물권 사이에. 그지? 기권이 생물권한테 영향을 주겠죠? 뭐 생물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기권이 생물권한테 영향을 주는 건 뭐야? 일단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고 광합성 하려면 이게 필요하니까. 생물권은 그 결과 뭐를? 산소를 만들어내지. 그죠?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가 당연히 생물권이 될 거고 여기가 기권이 되겠죠. 다음에 자 적조현상. 적조는 뭐야? 이게 적조가 이제 붉은색 조류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조류는 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 물에 있는 조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수권하고 생물권 사이에, 그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니은은 여기가 수권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석회암이 생성되는 거. 석회암은 땅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직권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자, 보기를 보시면, A는 생물권이다. 맞죠? B의 구성물질은 B가, 자, 기권이잖아. 기권은 고체가 아니라 대부분 기체죠. 디귿. 원시지구에서 C가 수권이지, D, 직권이죠? 수권은 직권보다 나중에 형성되었다. 그지? 원시지각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원시바다가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 거기다 물을 담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 5번이 답이 되겠네. 됐어요? 다음에 5번. 자, 가와 나는 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지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U자국이 있고요. 석회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U자국은 자, 이게 뭐야? 보통 U자국이 생기는 경우는 언제? 빙하가 흘러내리거나 요럴 때겠지. 그죠? 중학교 때 배우지? 침식, 풍화 이런 거 하면서. 그지? 빙하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하는 수권에 해당하잖아. 그죠? 이런 계곡은 이제 직권에 해당할 거고. 석회동굴은 이산화탄소가 녹은 지하수가 흘러가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수권이죠. 그리고 직권이 될 거고.
자, 기억. 가를 형성한 주요 에너지원은, 자, 지구 내부 에너지이다. 가를 형성한 거? 아니지. 태양 에너지겠지, 이거는. 빙하인데 어떻게 태양 에너지지? 자, 봐봐. U자국이 생기는 게 빙하 같은 것들이 뭐 하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니까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빙하가 위에 있었단 얘기네. 그럼 그 위에까지 어떻게 올라갔어, 걔가? 증발해서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직권의 탄소량은 증가한다. 자, 여기다 잠깐, 요 위에다 한번 볼까? 그 석회동굴 생기는 거 보면, 화학식으로 써보면, 탄산칼슘, 이게 석회암이에요. 탄산칼슘이.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녹은 지하수가 요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얘가 탄산수소 칼슘을 요렇게 만들면서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석회동굴이 만들려면 이산화탄소가 뭐 해야 돼? 지하수에 물에 녹아야 돼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았다는 얘기는 뭐야?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직권의 탄소량은 나에서 직권의 탄소량은 증가한다. 탄산수소 칼슘에서 아니지. 여기에서 조심해야 돼. 이게 땅에 녹는 거 아닌가 하는데 탄소가 어디에 녹은 거야? 물에 녹은 거지. 그죠? 그리고 이 탄산수소 칼슘은 칼슘 이온하고 탄산 이온 요렇게 있어서 얘가 지금 어디에? 지하수에, 물에 녹아 있는 상태예요. 지하수에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권으로 간 거야. 직권으로 간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히려 여기 탄산칼슘, 얘가 직권에 있던 거야. 그지? 얘가 직권에 있던 애가 물에 녹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직권에서 수권으로 가버린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직권에서 수권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직권의 탄소량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는 거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직권과 수권의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 맞죠? 디귿만 맞는 얘기가 되겠네. 다음에 6번. 자, 물의 순환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숫자들은 뭔지 알지? 이게 우리가 물평형지수라고 해서, 그지? 물이 얼마큼 이동하는지 그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참고로 한번 보면 여기 증발하는 애가 여기 320 있어요. 여기 증발하는 애가 60이 있어요. 그럼 이거 둘이 합쳐서 얼마 나오니? 380 나오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강수로 284가 내리고 있어요. 여기는 강수값이 안 나와 있네. 근데 얘하고 합쳐서 이것도 얼마 나와야 돼? 이것도 380이 나와야 돼요. 증발하는 총량과 강수, 비로 내리는 총량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야. 또, 여기 육지에서 해양으로 이동하는 거 있죠? 요게 뭐하고 뭐지? 자, 여기 바다에서 보면 얘네 차이 있죠? 야, 비가 284 내렸는데 증발이 320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왜 그런 거야?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한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320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니? 36인가요? 여기 얼마? 36만큼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요런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보기 바로 볼게요. A는 육지 강수량의 50% 이상이다. A가 이거 육지에서 해양으로. 자, B로 내리는 게 그러면 얼마 된다는 거야, 여기. 이거 따져봐야겠네. 380에서 284 빼면은 얼마니? 96? 96 되나?
그죠? 그럼 96 중에 36이니까 50% 이상은 아니네. 그죠? 틀린 거고. 증발 과정에서 자, 태양 에너지가 수증기의 자멸로, 그죠? 맞습니다. 이거 물의 순환에서, 그치? 물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때 뭐라 그랬어? 물이었는데, 수증기가 됐다가, 그지? 얘가 구름을 만들면 다시 물이 되는 거지? 물이 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빠져나간다 그랬지? 이 빠져나간 에너지가 자멸이라고 해서 구름에 숨겨져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멸로 전환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디귿. 해양에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은 육지에서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과 같다. 그죠? 여기에서 요 차이하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 요 차이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 말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다음에 7번. 자, 에너지원 A, B, C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 거, 이거 지구 내부 에너지죠. 대기 대순환을 일으키는 거, 태양 에너지죠. 그럼 나머지 C는 조력 에너지겠네. 자, A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에너지원이다. 아니지. 그 지구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 지구 그 멘틀에 보면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있는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물질들이에요. 얘네가 핵 반응하는 거 맞아. 근데 얘네가 여기서 하는 핵 반응은 핵 분열입니다. 핵 분열. 핵융합이란 말은 틀렸어요. 오케이? 그걸 우리가 이 핵 분열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붕괴된다고 얘기를 해요. 깨지는 거를. 에너지원의 크기는 BAC 순서이다. 이건 맞아요. 거의 대부분 99%가 태양 에너지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이런 순서로 가는 거지. 지열 발전의 근원이 되는 지열 발전은 땅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잖아. 이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 이용하는 거죠. C가 아니라 B를 이용하는 거지. 니은만 맞는 답이 됩니다. 됐어요? 다음에 8번.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가나다에서 탄소 이동의 예를 나타내는 겁니다. 에서 나와 있어요. 뭐 블라블라에서 나와 있지. 호흡한다고 했으니까 호흡. 호흡을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잖아. 그래서 어디로 가?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지. 가가 생물권이고, 그지? 다가 기권인가 보네. 그 다음에 석회암을 생성해? 석회암? 생물권에서 석회암을 생성해. 그 생물이 죽어서 바다 밑에 퇴적이 되면, 그지? 걔네들이 나중에 석회암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직권이 되겠지. 가는 기권이라는 얘기는 틀렸지. 가는 생물권이고. 화산 기체의 분출은, 그죠?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게 화산 폭발할 때,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니까 얘가 될 수 있죠. 산업혁명 이후에, 그치? 나의 탄소량이 감소하는, 나는 직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산업혁명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화석연료 사용하니까. 그죠? 니은하고 디귿 4번이 답이 되겠네. 됐나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또 우리 뒤로 한번 또 넘어가 봅시다.
151페이지. 찾았어요? 여기다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산맥. 자, A, C와 해구, B. 자, 여기서 A는, 히말라야 산맥 얘기하는 거지. 안 보이냐? 히말라야 산맥. B는 일본 해구 얘기하는 겁니다. C는 안데스 산맥 얘기하는 거죠. 자, 히말라야 산맥 지금 문제 보기 전에 일단 히말라야 산맥은 뭐하고 뭐가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일본 해구는 자, 유라시아 대륙판하고 자, 이 태평양판, 그지? 해양판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안데스 산맥도 자, 여기 나스카판이라고 해양판이 있어요. 얘하고 대륙판이 이렇게 만나면서, 그지? 만들어집니다. 자, 기억. 자, 공통점. 자, 그러면 A, B, C. 변동대에 해당한다. 다 맞아요. 변동대라고 하는 게 주로 판의 경계에 있는 거죠. 그지? 원래 변동대의 정확한 뜻은 뭐야? 지진하고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곳. 요런 뜻인데, 맞는 얘기고. 자, 판의 경계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같은 얘기죠.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화산 활동이? 자, 히말라야 산맥은, 자, 수렴형이잖아, 여기. 그죠? 수렴형에서는 원래 기본적으로 화산 활동이 잘 안 일어나죠. 해구가 좀 특이한 경우인 거고. 일본 해구는 수렴형이긴 하지만, 그, 마찰에 의해서, 그지? 지각이 녹아서 화산 활동이 있다고 그랬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구가 있으니까 안데스 산맥이 있는데, 안데스 산맥 자체는 아니지만 그 옆에 칠레 해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애매한가? 산맥만 보면 아닐 수 있고.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한다. 셋 다 수렴형에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멘틀 대류 하강부에 해당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공통점에 해당하는 거는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답이 되겠네. 다음에 해양지각의 나이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파란색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은 거네. 여기서 우리 눈여겨볼 게 봐봐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요렇게 여기 뭐가 있어? 해령 있지 해령. 그지? 지난번에도 했지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진다 그랬잖아.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럼 여기도 해령인가 보네 여기도. 그죠? 그리고 요 해구 쪽으로 갈수록 그지? 여기가 나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해구 쪽으로 갈수록. 그지? 해구 쪽에서 나이가 많아집니다. 왜냐면 거기 이제 없어지는 데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나이가 2억 년보다 많은 해양지각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2억 년이면은, 얼마야? 여기. 야, 200에, 이게 100만 년 단위래. 200 곱하기 100만 하면 얼마니? 2억. 이게 2억 년이네, 여기가. 그지? 이거보다 많은 해양지각. 요 색깔 얘기하는 거지. 요 색깔이 전체에서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해양지각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말이 조금 2억 년보다 많은 해양지각. 그러겠네. 이거 다음 색깔이 뭐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2억 년 정도로 나와 있으니까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맞는 걸로 가고, 판의 평균 이동 속도는 자 A가 속한 판이 B가 속한 판보다
빠르다. 봐봐. 여기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뭐냐면, 자, 이거 지우고, 어디를 볼까? 요 색깔을 볼까? 요 색깔을 봐봐, 요 색깔. 이거 뭐, 주황색, 오렌지 색깔? 이게 결국 뭐 얘기하는 거야, 나이가? 시간 얘기하는 거야, 시간. 그지? 그럼 A가 있는데 보면, 요만큼 가는데, 그지? 요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야. 여기 B에서 보면, 요만큼 시간 걸렸다는 얘기잖아. 지금 선생님이 화살표로 그린 게 거리야, 거리. 그 다음에 그 분홍색으로, 아니, 이 귤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시간인 거고. 됐어? 그럼 여기도 지금 여기 귤색이죠? 여기도 귤색이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같은 시간이야. 근데 거리는 A가 훨씬 길지. 그럼 A가 훨씬 빨랐다는 얘기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A가 속한 판이 빠르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C의 하부에서는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 여기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는, 여기는 판의 경계가 없어요. 여기, 요렇게 보면, 요 남아메리카, 요렇게 둘러싸고 어떻게 돼? 다 색깔이 비슷하지? 요게 통째로 하나의 판이야, 그냥. 남아메리카 판. 여기서는, 판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뭐 나이가 많아서 왠지 하강해서 없어질 것 같지만, 여기서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맞지? 그래서 여기서는, 하강하는 게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기역과 니은. 지금 여기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요 2번 문제는 통합각 얘기를 조금 넘어가는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문제가 막 어렵게 나올지는 뭐 봐야겠지만,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놔야 되니까. 자, 3번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은 해양판 A, B와 판 경계의 부근에서 발생한 진앙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판의 경계는 기역과 니은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A판과 B판이 있어요. 그럼 기역과 니은 둘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야? 판의 경계라는 거야. 어디가 판의 경계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가 기역이 판의 경계라면, 요렇게 A판이 있고, 요렇게 B판이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니은이 여기가 판의 경계라면 요렇게 B판이 있고 요렇게 A판이 있다는 거야. 판이 지금 3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야. 판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가 경계인지 찾으란 얘기야. 됐나? 여기서 우리가 힌트로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게 힌트가 되겠지. 봐봐. 여기가 이쪽이 천발지진이죠. 중발지진, 신발지진 이렇게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볼까? 요렇게 어느 쪽으로 갈수록 지금 왼쪽으로 갈수록 깊이가 깊어지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해구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해구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요렇게 있으면 해양판이 요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막 마찰이 일어난다 그랬지. 그래서 이게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이잖아. 여기가 해구죠, 여기가. 여기가 해구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해구에서 멀어질수록 신발지진인 거야. 해구에 가까울수록 천발지진이고. 이해됐어요? 해구에서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으로? 이쪽이 깊은 거고, 왼쪽이 여기가 깊은 거고, 이쪽이 얕은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해구가 되는 거야? 여기 니은.
여기가 해구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요 위에 게 아니라 요 밑에 것처럼 봐야 돼요. 요렇게. 됐니? 자, 기억. 판의 경계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 되는 거지, 그러면. 판의 평균 밀도는 A보다. 지금 B가 어떻게 되는 거야? B가 밀고, 지금 여기가 B고 여기가 A라는 거잖아. B가 밀고 내려가는 거잖아. 그럼 B가 밀도가 더 큰 거지? B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밀도는 A보다 B가 크다. 맞는 얘기죠. 화산 활동은 A보다 B에서, 아니죠. 여기 해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A판 쪽에서 지진이고 화산이고 다 일어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A보다 A에서 더 활발한 거지? 틀렸어요. 니은만 맞는 얘기네. 요런 거는 통합과학에서 이제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저 자료 해석하는 게 좀, 저런 거 해석할 때 좀 잘 해야 되겠지. 됐어? 요 위에 그림하고 같이 한번 봐야 돼. 저 위에 있는 그림하고. 그럼 이해될 수 있겠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에 분포하는 판의 경계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블라블라 나와 있습니다. 자, 했을 때, 판의 평균 밀도는,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밑에 그림 한번 보자. 여기 봐봐, 여기. 자, 봐봐. 유라시아판이 오는데 필리핀판이 더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유라시아판보다 필리핀판이 밀도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필리핀판보다 태평양판이 더 밑으로 밀고 내려가지. 그러니까 필리핀판보다 태평양판이 밀도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됐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림을 보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유라시아, 필리핀, 태평양판이다. 밀도는 맞아요. 자, 호상열도는 주로 태평양 아니죠. 이 일본이 이게 저 호상열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밀도가 작은 쪽으로 생기는 거지. 그죠? 태평양판이 밀도가 제일 크니까 여기가 아니죠. 그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대부분 신발 지진이다. 그죠? 깊이에서 발생하니까. 신발 지진? 아니지. 잠깐만. 우리나라는, 아니야. 우리나라는 신발 지진이 아니라 천발 지진이다, 천발 지진. 이것도 지구가 원 내용이겠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렇게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이쪽에 있는데 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그죠? 우리나라는 요 영향을 바로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왜 천발 지진이냐? 이거는 우리가 그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내용은 아닌데, 우리나라는 이쪽에 여러 단층들이 있어요, 단층들. 이거 해구하고 상관없이 쪼개지는 데가 있다고. 거기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문제하고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이쪽에, 여기도 작은 규모의 해령이 있대. 저번에 한번 유튜브에서 봤는데, 부산대 지질학과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이쪽에 작은 규모의 해구가 있대요. 이렇게 벌어져서 이쪽으로 밀려 들어간대.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단층들도 생기고 이런 건가 봐. 그래서 일단은 요 얘기는 이제 신발지는 틀린 걸로 알아두시고, 이거는 그냥 요렇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 그런지 그것까지 우리가 통합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됐나?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그리고 넘어가면, 자,
이제 중력 얘기 나옵니다. 이제 3단원에서 첫 번째 지구 시스템 우리가 이제 본 거고 지금까지 이제 역학 시스템 얘기로 들어가서 자 이제 오늘부터 역학 들어가는 거야.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 안 보고 뒤로 더 넘기세요. 쭉쭉 넘어가서 요거 비법 특강 여기 나와 있는 물체의 운동과 물리량. 그래서 여기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은 1에 1 다시 02 등가속도 운동에서 물리학 2학년 때 배우는 거 2학년 때 가서 더 자세히 배우래. 그럼 2학년 때 알려주던가. 자, 여하튼 요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요 내용들을 먼저 봐야 돼. 이거를 봐야 그 앞에 나오는 중력부터 해서 그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관련된 문제도 나올 거고. 그래서 요 얘기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이제 칠판에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요 이동거리 변이 뭐 요런 얘기를 볼 건데 그 전에 이 얘기를 먼저 봐야 돼. 왜냐면 요새 이제 2학년 애들하고 물리학 수업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지지난주에 했던 얘기인데 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도 배우는 내용이지. 힘을 뭐라고 하니? 힘은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에요. 물론 이제 모양이 변하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가 그 모양 변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힘을. 이거는 지금 여기 없는 내용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운동 상태 변화 이거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요 내용을 이제 좀 볼 거야. 그럼 여기에서 또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게 뭐냐? 운동 상태. 그치? 자,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줄여서 얘기하면은 이게 속도입니다. 속도. 이게 속도예요. 속도라고 하는 거는 빠르기와 방향을 합쳐서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속력, 속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그냥 막 섞어서 씁니다. 섞어서 쓰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그걸 좀 구분해서 보면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빠르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속도는 거기에 방향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속력은 쟤 빠르네 이거지만 속도는 제가 어느 방향으로 빠르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운동 상태라는 건 이제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치? 자, 그때 자, 여기에 얘가 변화인데요, 변화. 얘가 변화인데요. 뭐 하면? 힘이 작용하면 이 속도가 변한대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하는 거를. 그래서 요 얘기까지 볼 건데, 오늘. 자, 요건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저 속도 얘기를 이제 마저 보도록 합시다. 속도 얘기를.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그러면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좀 먼저 또 봐야 돼요. 속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속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쪽에다 봅시다. 속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속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속것이 배우지, 중학교 때. 그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 이렇게 배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동거리는 그냥 움직이는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치? 변위라고 하는 게 뭐야? 변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그게 이동거리냐 변이냐 요 차이예요. 그치? 그래서 다시 보면 이동거리라고 하는 거는 그 물체가 움직인 전체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변위라고 하는 거는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이동거리라고 하는 거는 그 물체가 움직인 전체 거리, 누적거리입니다. 누적거리. 근데 변위라고 하는 거는 위치의 변화량이, 자, 변화량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가 앞으로 얘들아 물리가 됐건 뭐가 됐건 과거에서 배울 때 변화량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변화량은 거의 대부분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 돼요. 됐어? 자, 해서 보면 되는데, 자, 이쪽에도 한번 볼까? 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5m 이동한 다음에 이쪽으로 2m 이동했다. 우리가 이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고 이쪽 왼쪽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합시다. 알았지? 됐어? 그러면 이때 자, 여기에서 이동거리는 자, 그냥 누적거리야, 누적거리. 5m에 갔는데 2m 또 갔어. 그러니까 얼마 되는 거야? 7m 되는 거죠. 근데 변위는 자,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 변위는 방향을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럼 얘가 지금 얼마? 플러스 방향으로 5m 갔는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2m 갔지? 그래서 얼마 되는 거야? 플러스 방향으로 3m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동거리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어. 이게 이동거리예요. 근데 변위는 여기가 출발점이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게 변위가 되는 거야. 플러스 방향으로 3m죠. 이게 변이야. 처음과 나중에 직선거리. 됐어? 자, 하나 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요렇게 3m 갔다가, 요렇게 5m 갔어요.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이때
이동 거리는 3m 플러스 5m 해서 얼마? 8m예요. 그런데 이때 변위는 자, 플러스 방향으로 3m 갔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5m 갔지?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2m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동거리는 3m, 5m에서 이게 이동거리가 되는 거고, 그치? 변위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2m, 이게 변위가 되는 거야. 됐나? 하나만 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원형 트랙이 있습니다. 원형 트랙이. 이게 400m짜리래. 400m짜리 원형 트랙이에요. 자, 그럼 얘가 출발을 해서 요렇게 한 바퀴 돌아왔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얘가 요렇게 한 바퀴 돌아온 거니까 이때 뭐는 이동거리는 얼마? 400m가 되는 거지. 그런데 변이는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로 도착했잖아. 그럼 변이는 얼마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그죠? 이때 변이는 0m예요. 됐어? 그럼 얘가 계속 돌아. 한 10바퀴 돌아. 10바퀴 돌면 어떻게 돼? 이동거리는 돌면 돌수록 계속 증가하겠지. 근데 변이는 어떻게 돼? 얘가 달려서 여기 왔어. 그러면 변이는 요만큼. 여기 왔어. 변이는 이만큼. 여기 왔어. 변이는 이만큼. 변이가 어떻게 돼?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러겠지. 그죠? 그래서 저렇게 되면 변이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됐어?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어떤 차이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는 이제 요런 걸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동거리 변이의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 이동거리를 가지고 계산한 게 얼마큼 단위 시간 동안, 같은 시간 동안 얼마큼 많이 이동했니? 라고 하는 게 속력인 거고,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큼 많이 위치가 변했니? 라고 하는 게 속도가 된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속력은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고 속도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차이점이 나와 있는 게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요 그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동거리하고 변이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자, 물체가 직선상에서 동쪽으로 8m 이동한 후에 서쪽으로 6m 이동했다. 이동거리는 전체 얼마? 14m가 되겠지. 변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동쪽으로 8m 갔다 서쪽으로 6m 갔으니까 동쪽으로 2m가 되겠지. 됐나? 그 다음에, 자.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자, 이거는 그냥 걸린 시간을 전체 이동거리, 전체 변이로 나눈 값,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럼 뭐 계산하면 되지, 이거는. 됐나? 아휴. 요, 어떻게 될까? 자, 물체가 직선상에서 동쪽으로 200m 이동한 후에 서쪽으로 80m를 이동했다. 걸린 시간은 40초래요. 그러면, 자, 이동거리는 얼마 되는 거고? 280m? 변위는 얼마 되는 거니? 120m?
시간은 40초 걸렸대요. 그지? 이때는 얼마? 7 되나? 7m/s. 이때는 얼마? 3m/s.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됐어요? 이게 이제 속도에 대한 얘기고, 이제 요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볼 겁니다. 이제 힘이 이제 주어지면 이런 속력과 속도에 변화가 생긴대요. 이제 그걸 볼 거야. 지워도 되겠어? 지워도 되겠어요? 자, 봅시다. 자, 힘이 작용하면, 빠르기, 그 다음에 방향에 변화가 생긴다고 했는데, 이거 첫 번째로,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힘이 작용했어요. 근데, 힘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쳐봐. 그러면 봐봐. 내가 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뒤에서 밀었어. 그럼 어떻게 돼? 앞으로, 그지? 밀리겠지? 더 빨라지겠지? 이렇게 되면 빠르기는, 그지? 증가할 거고, 그죠? 방향은 어떻게 써? 그냥 앞으로 가던 거 그대로 가겠죠? 일정할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지?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힘이 반대 방향에 작용했어요. 내가 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막아. 그럼 어떻게 돼? 느려지겠지. 빠르기는 감소할 거고요. 그지? 근데 내가 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막는다고 해서, 그지? 내가 어떻게 돼? 뒤로 밀리진 않잖아. 가는 게 느려지는 거지, 앞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일정할 거예요. 변화가 없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자, 이때, 앞에서 힘을 주고 있는데, 계속 힘을 주면 어떻게 되겠니? 내가 이렇게 가다가 누가 나를 막았는데 속도가 내가 느려질 거야. 느려지다가 언젠가 멈추겠지. 멈췄는데도 계속 힘을 줘. 그럼 어떻게 돼, 이제는? 거꾸로 가겠지, 내가. 그치? 힘을 계속 주면, 그치? 이제 방향이 어디로? 반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반대로 이제 뒤로 움직여. 근데 힘을 일로 주고 있어. 그럼 뒤로 점점 어떻게 돼? 빨라지겠지.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힘을 계속 주고 있다면. 근데 여기서 하나, 요거, 나중에 선생님이 또 얘기하겠지만, 움직이는 방향이, 운동하는 방향이 반대로 바뀔 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 직선상에서. 내가 봐봐, 다시. 내가 일로 가다가 방향을 반대로 바꿀 거야. 순간적으로 뭐가 돼야 돼? 내가 가다가 방향을 반대로 바꾸려면 순간적으로 뭐가 돼야 돼? 서야지. 정지해야지, 정지. 무슨 됐어? 방향이 바뀔 때, 그치? 속도가 0이 된 다음에 방향이 바뀌는 거야. 이해됐어요?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써먹을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번엔 힘을 요렇게 줬어. 요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그치?
이렇게 되면 빠르기는 일정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변하냐? 방향이 변해요. 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방향이 변할 겁니다. 저렇게 변하는 게 대표적으로 원 운동이 있어요. 원 운동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을 줬을 때 운동 상태 변화, 뭐가 빠르기만 변하든가, 아니면 방향만 변하든가, 아니면 빠르기와 방향이 다 같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포물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또 볼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자, 얘네들을 아까 우리가 속도 계산했던 것처럼 이제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찾는 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겁니다. 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거는. 맞지? 잠깐 쉬었다 할게.